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서울올림픽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 8시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간포입니다. 간포 바닷가에 있는 건축가 류춘수 선생이 지은 별장, 편하고 소담한 별장에서 동해를 바라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면으로 대왕암이 보입니다. 문무왕, 신라 문무왕이 화장을 한 다음에 뼈를 흩었다고 하는 대왕암이 요 방파제 다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대왕암이라고 합니다. 대왕암.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으로는 가문사지가 있습니다. 신문왕 때 만든 가문사의 유명한 동탑, 서탑이 서 있고 이견대라는 곳도 있고 해서 이곳은 문무왕과 얽힌 스토리가 많은 곳입니다. 이 별장은 바로 바닷가 옆에 지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작은 섬이 방파제처럼 되어 가지고 전용 해수욕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오고, 오늘은 그런데 새떼가 많이 보이지 않네요. 문무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무왕, 통일대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한 왕이 두 분 계십니다. 문무왕, 그리고 고려의 왕건. 앞으로 남북 통일을 하면 우리 민족사에 세 번째 통일대왕은 아니고 통일대통령 또는 통일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문무왕은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유언으로서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유언에 보면은 그동안에 통일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한 백성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해서 장례식을 또 화롭게 치르면 안 된다. 화장을 하고 뼈를 뿌려라. 그리고 태자는 즉시 즉위하라 해서 세금도 줄이고 쓸데없는 일을 시키지 마라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유언이 한 페이지 정도 실려 있습니다. 이걸 읽은 한 일본 학자가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고대 시기에 이렇게 인간적인 겸손한 유언은 처음 본다. 그 유언이 문무왕이라는 분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제위 왕으로 있으면서 한민족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서기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는 이분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병부령으로서.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킨 그 다음 해에 바로 태종무열왕이 별세를 하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 뒤 20년 동안 문무왕이 한 일은 첫째, 백제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서기 663년에는 일본군이 약 3만 명을 보냈습니다. 400척의 배에 3만 명을 실어가지고 백제 구원군으로서 보냈습니다. 그때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고 이 백제 부흥군을 백총강 해전에서 섬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야망을 접고 고대국가 건설에 매진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때 일본과 신라가 매우 친해지게 됩니다. 서기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나당 전쟁을 합니다. 이것도 문무왕의 작품입니다.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 나당 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밀어내고, 이 한반도를, 수비하기 좋은 한반도를 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일본, 당나라, 이 네 나라를 정리를 해서 한반도에 영속하는 평화를 만든 분이 바로 저 대왕암에 뼈를 뿌린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이 문무왕은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므로써 동북아시아 전체를 고대시대의 황금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분란이 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가 분열되든지 한반도가 약하면은 반드시 외세가 개입을 합니다. 이 외세가 개입을 하면은 민족이 분열하고 친일파도, 친러파도, 친중파도 생겨서 서로 싸웠던 조선조 말기처럼 그렇게 됩니다. 동시에 동북아 전체가 전쟁에 휘말립니다. 예컨대 삼국시대의 전쟁, 그리고 몽골군의 침입,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 예에서 보듯이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은 평화가 옵니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낸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왕이 민족사 제1인물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김유신, 김춘추, 그리고 문무왕,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역시 문무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무왕에 대한 평가는 일본에서도 높았습니다. 일본에서 문무왕이 죽은 지 50년 뒤에 천황이 한 분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문무천왕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죽은 다음에 시호로서. 아마도 또 이분이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문무왕이라는 호칭도 카피한 걸로 봐서 일본에서도 문무대왕이 불교적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롤 모델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본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문무왕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글이 삼국사기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나라하고 670년부터 676년까지 당나라와 피나는 나당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당나라 장군 서림기가 보낸 편지에 답한 답서림귀서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긴 외교 문서인데, 저는 이 문장이 우리나라 글 중에서 최고의 문장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당나라와 대결하면서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 최대 강대국과 싸움만 할 수도 없으니까 부드럽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 이 아주 곤란한 처지의 신라의 상황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쓴 고민이 서린, 그러나 자존심을 지키는 명문입니다. 그리고 유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기 668년에 문무왕이 평양을 함락시킨 다음에 개선을 합니다. 개선해서 취한 조치가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보상을 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통일대업을 이루려고 하는 이 마당에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픈 사안이 있다. 뭐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다. 언제부터 다 풀어주라. 그러나 오역을 범한 자는 제외한다. 오역이라는 것은 살인을 했다든지 반역을 했다는 그런 5가지 큰 중범죄자는 제외하고 풀어주되 곡식,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치를 취하라. 첫째, 그 고향에 돌아가서 풍작이 되어 있으면은 갚되, 흉작이 되어 가지고 갚지 못할 때는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깔끔한 신경을 쓰면서 일종의 사면령을 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문무왕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문무왕은 무서운 사람이죠. 대전략가였죠. 동북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전략을 펴고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문무왕은 일찍이 왕자 시절에 김법민인데 왕자 시절에 저 당나라로 들어가서 당나라에서 숙위라고 그러는데 당나라 궁전에서 인질 또는 대사 비슷한 역할을 한 적도 있어서 일찍이 시야가 넓었던 사람입니다. 이 문무왕을 기리는 우리나라의 기념물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문무왕은 죽어서 무덤이 없습니다. 다만 문무왕의 비문은 발견된 게 있습니다. 비문. 문무왕의 비문은 김정희, 금성문의 대가인 김정희가 발견을 해서 해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김일제의 후손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김일제는 흉노의 왕자인데 중국의 한무제 때 한무제한테 항복해가지고 아주 중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라 김씨, 신라의 왕족이 흉노계통이다. 흉노계통이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정신적인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독자성입니다. 중국도 발달한 나라지만은 우리도 우리 것이 있다.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 하는 그 주체성의 근저에 뭐가 있느냐? 신라의 지배층은 한족과 다른 흉노족이다. 유목민족이다. 기마민족이다. 이런 기풍을 알려면 천마총에 가면 됩니다. 경주 천마총에 가면은 신라의 지도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느끼게 하는 화려한 황금, 관, 허리띠, 칼, 그리고 천마도가 그려져 있는 안장, 말 안장의 가리개 등등이 있습니다. 문무왕의 삼국통일 완성에 의해서 한민족이란 집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족 집단이 생긴 건 아니고 한 1000년 동안 계속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동족 의식이 생기면서 한민족이 이루어진 거죠. 250년 동안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든 그리고 한민족의 원형을 만든 문무왕이 바로 이 호국혼이 되어가지고 이 동해에 잠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